중흥건설그룹 오너 3세. 현금 고가는 어디? 주목받는 다원개발과 세솔건설. 대기업 집단 오너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지분 승계입니다. 막대한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면 천문학적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안지 않은 채로 지분 승계를 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중흥건설그룹 이야기입니다.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이 그의 두 아들인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 그리고 정원철 시티건설 대표에게, 그리고 오너 3세에게 어떻게 지분을 승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들고 있는 중흥통원 산하에는 다원개발과 세솔건설이라는 조그만한 회사가 존재합니다. 두 회사는 2012년 2월 6일 같은 날짜에 자본금 10억 원짜리로 설립됐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상 두 회사의 주소는 같습니다. 두 회사의 직원 수도 10명에서 20명 안팎으로 비슷합니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요. 중흥토건이 지분 75%를 들고 있고 나머지 지분 25%는 정원주 부회장의 두 자녀인 정정길 씨와 정서윤 씨가 각각 20%, 5%씩 들고 있습니다. 정정길 씨와 정서윤 씨가 두 회사 설립 당시 투자한 자본금이 각각 4억 원, 1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원개발과 세솔건설의 주요 사업 목적은 바로 아파트 분양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1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꽤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모두 중흥건설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원개발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원개발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은 모두 3,918억 원입니다. 적을 때는 매출 300억 원도 냈지만 많을 때는 1,500억 원까지 냈습니다. 세솔건설은 같은 기간에 매출 6천억 원 이상을 냈습니다. 두 회사는 계열사의 분양 사업을 몰아받아낸 실적을 바탕으로 이익잉여금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다원개발의 이익잉여금은 2013년만 해도 4,3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2019년 말 기준으로 409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6년 만에 이익잉여금이 950배 불어났습니다. 세솔건설의 이익잉여금도 2013년 말 986만 원에서 2019년 말 695억 원으로 6년 만에 무려 7,0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배당의 원천입니다. 상법상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원개발과 세솔건설은 아직 배당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두 회사가 배당을 시작한다면 중흥건설그룹 오너 일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도 늘어나게 됩니다. 정 부회장의 두 자녀뿐 아니라 정 부회장의 개인 회사인 중흥토건이 받는 이익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원개발과 세솔건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두 회사가 중흥건설그룹이 현금을 마련해주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흥토건 산하 자회사는 모두 13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회사들 가운데 오너 일가의 개인 지분이 들어간 회사는 바로 다원개발과 세솔건설 두 곳뿐입니다. 회사의 성장이 오너 3세의 이익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회사가 바로 이 두 곳이라는 것이죠. 다원개발과 세솔건설의 성장 방식은 이들의 모회사인 중흥토건의 성장 방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중흥건설그룹의 중심은 원래 중흥건설이었습니다. 중흥건설그룹 회사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이 지분 76.7%를 들고 있습니다. 정창선 회장은 중흥건설그룹의 중심을 바로 이 중흥건설에서 중흥토건으로 옮기는 방식을 통해 지분 승계를 돕고 있습니다. 중흥토건은 1994년에 설립된 회사로 중흥건설과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습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전부를 들고 있습니다. 중흥토건의 감사보고서는 2012년부터 공개됐는데요. 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중흥토건의 자산은 144억 원 수준이었지만 2019년 기준으로 자산이 1조 8,665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8년 만에 자산 규모가 130배 늘었습니다. 실적 증가도 눈부신데요. 중흥토건은 2011년에 매출 772억 원을 냈지만 2019년에는 매출 1조 4,731억 원을 냈습니다. 8년 만에 매출이 20배 늘어난 것이죠. 중흥토건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대거 몰아받았기 때문입니다. 중흥토건이 공시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중흥토건이 2020년에 종속기업들과 공사 도급 계약을 맺은 일감은 약 5,500억 원 수준입니다. 중흥토건이 2019년 별도 기준으로 낸 매출의 공사 수익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중흥토건이 종속기업들과 공사 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은 경쟁 입찰이 아닌 모두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분양 사업의 시공권을 몰아받으면서 기업이 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흥토건은 2012년만 해도
종속기업과 기타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일감으로 시공 관련 공사 수익 1,477억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감 몰아받기 규모가 커지면서 2018년에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특수관계자로부터만 모두 매출 8,156억 원을 냈습니다. 다원개발과 세솔건설이 성장하는 방식은 이미 중흥토건에서 사용한 방식과 같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흥토건의 성장세는 원래 그룹의 중심이었던 중흥건설과 비교할 때 더욱 돋보입니다. 중흥건설은 2012년에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기타 특수관계자에게 모두 매출 3,552억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2019년에 낸 매출은 2,576억 원 규모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에서도 중흥토건의 약진이 돋보입니다. 중흥토건은 2020년 시공능력 평가에서 순위 15위에 올랐습니다. 2011년만 해도 시공능력 평가 순위 658위에 불과했는데 9년 만에 중견 건설사를 넘어서 대형 건설사를 바라보는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반면 중흥건설은 2020년 시공능력 평가 순위에서 35위에 올라서 중흥토건보다 20계단 뒤처졌습니다. 중흥토건에게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점은 중흥토건이 언론사 헤럴드를 인수할 때 중흥토건이 인수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중흥토건은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헤럴드 지분 52.8%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 부회장은 바로 이 헤럴드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중흥토건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 회사의 주인인 정원주 부회장의 자산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흥토건이 배당을 실시한 것은 바로 2015년부터인데요. 중흥토건은 2015년 50억, 2016년 300억, 2017년 50억, 2018년 150억, 2019년 100억 원 등 모두 650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이 배당은 중흥토건의 지분 100%를 들고 있는 정원주 부회장에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흥토건이 정 부회장의 자산 증가에 기여하는 방식은 배당뿐만이 아닙니다. 정 부회장이 지분 100%를 들고 있는 회사를 직접 인수해주는 방식으로도 자산 증가를 돕고 있습니다. 중흥토건은 2020년 7월 20일 공시를 통해 중흥종합건설과 세종건설산업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들고 있는 중흥종합건설 주식 3만 5천 주 전부를 주당 7만 8,890원에 샀습니다. 정 부회장의 세종건설산업 주식 5만 5천 주는 주당 7만 551원에 샀습니다. 중흥토건이 정 부회장의 개인 회사를 100% 자회사로 만드는 데 쓴 비용은 모두 66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자연스럽게 정 부회장에게 갔습니다. 중흥건설그룹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다원개발과 세솔건설도 바로 중흥토건과 비슷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건설업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정원주 부회장이 앞으로 20년 뒤에 지분 승계나 회사의 지배력 확대를 생각할 때 다원개발과 세솔건설로 그룹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작업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의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원개발과 세솔건설의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너 일가의 개인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은 문제가 과연 없을까요? 이에 대해 중흥건설그룹 관계자는 관계기업이 일감을 몰아줘 이뤄진 거래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이뤄진 계약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적정한 시장 가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 이미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중건설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와 관련해 모든 내부거래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 주식 소유 현황 정보 공개에 따르면 중흥건설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및 사각지대회사를 13곳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성그룹 15개에 이어 한국타이어 13개와 같은 숫자입니다. 정창선 회장의 둘째 아들 정원철 시티건설 대표의 회사도 같은 방식으로 컸습니다. 시티건설은 정 대표가 지분을 모두 소유한 개인 회사입니다. 2015년도 감사보고서부터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시티건설이 2014년에 특수관계자에게서 낸 매출은 1,083억 원입니다. 시티건설도 중통원처럼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받는 방식으로 컸습니다. 2018년에는 내부 거래로 일으킨 매출이 5,56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2019년에는 수익이 다소 줄어 4천억 원 초반대로 줄었지만 5년 만에 내부 거래 금액이 4배 이상 커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원철 시티건설 대표는 금강 SDC에서 인적 분할돼 2012년 6월 설립된 시티글로벌의 지분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시티글로벌은 시티개발과 시티주택건설, ICT건설, 시티 등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사실상 지주회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원철 시티건설 대표는 2019년 3월에 시티건설과 시티글로벌 등 여러 계열사들을 들고 중흥건설그룹에서 계열 분리했습니다. 오늘은 중흥건설그룹의 지분 승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조금 생소한 기업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미 몸집이 대기업 집단 수준인데다가 중흥 S클래스라는 아파트도 이제 수도권 곳곳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상장사가 하나도 없어서 좀 언론 감시에서 벗어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를 통해서 중흥건설그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